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무조건 매출이 오른다. 100% 안 오르면 저 찾아오셔도 됩니다. 메뉴명부터 대중적인 것들을 좀 더 많이 하면 좋겠고요. 그 메뉴명 옆에 사진도 이쁘게 먹음직스럽게 같이 포함시키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을 많이 이용을 해보시면 메뉴 구성이라고 해서 메뉴명 바로 밑에 추가적인 설명을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런 추가적인 설명 같은 경우에는 족발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앱상에 들어가 보시면 대부분의 족발 브랜드들은 족발, 막국수, 쌈채소, 상추 이런 것들이 메뉴 구성에 쭉 쓰여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막국수랑 사이드 메뉴를 뭘 많이 주는 게 중요할까요? 어차피 다 그런 서비스를 주고 있어요.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족발이 어떤 맛인지, 한약 맛이 나는 한방으로 만든 족발인지, 아니면 채수로 만든 족발인지, 어디 지역에서 온 족발인지,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지방이 많은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지 메뉴에 서비스로 어떤 걸 주는지는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싶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잘 생각을 하셔서 메뉴 구성 속에는 오히려 메뉴 구성보다는 소비자가 먹고 싶게 만드는 메뉴에 대한 설명을 메뉴 구성 쓰는 곳에 쓰시길 바래요. 배달의 민족 상에서는 메뉴 구성이라고 설명을 해놨지만 우리는 거기에 오히려 메뉴 설명을 쓰자, 메뉴 설명을 써서 소비자가 먹고 싶게 만들자라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최초의 메뉴를 고르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떤 게 이어지죠? 대한민국 국민이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선택장애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메뉴판에서 도와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게도 추천, 히트, 베스트라고 앞에 써두시면 좀 더 그 메뉴가 잘 되더라고요. 그렇게 최초 메뉴를 선택을 하고 나면 메뉴에 대한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떡볶이를 예를 많이 들어요. 자, 떡볶이를 최초로 선택을 하면 사이즈를 선택을 하죠. 2인분짜리를 먹을 건지 3인분짜리를 먹을 건지, 순한 맛, 매운맛, 불닭볶음면 맛,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첫 번째를 선택을 하고요. 떡볶이 선택하면 그 다음 뭘 봐야 되죠? 살이 추가. 저는 비엔나 살이 추가를 하고요. 분모자 사리를 추가를 해요. 살이 말고 이제 같이 먹어야 되는 게 뭐가 있죠? 그쵸, 순대, 튀김. 자, 떡볶이에 살이 추가하고 순대 추가하고 튀김 추가했어요. 끝났나요? 아니에요. 배고프니까 주먹밥도 추가해서 먹어야 돼요. 근데 얘가 너무 매운 거예요. 또 뭐 추가하죠? 계란찜을 추가합니다. 제가 돼지처럼 보이시나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저는 그냥 구성을 하고 있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죠. 음료를 추가해 주셔야 돼요. 최초에 14,000원, 15,000원에 시작됐던 이 배달 음식이 살이 2개 추가했고요. 순대, 튀김, 주먹밥, 음료까지 추가하고 나면 30,000원 정도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음식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네, 중간에 하나를 빼려고 들 거예요. 너무 비싸서. 나는 한 26,000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30,000원이 나와서. 그래서 취소를 하려고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최초 메뉴를 선택을 하고 옵션 메뉴에 들어가서 이걸 하나씩 클릭한 다음에 주문하기를 누르면 얘를 별도로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귀찮거든요. 그러면 결정을 하게 돼요. 그냥 먹자 라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많은 매장들이 옵션 메뉴를 별도로 설정을 해놔요. 그러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이에 그게 모든 행동들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한 큐에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옵션을 너무 길게 넣기보다는 이렇게 그룹별로 사리 메뉴, 사이드 메뉴, 추가 메뉴, 튀김 메뉴, 음료 메뉴라고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이 옵션 메뉴가 너무나 많잖아요. 옵션을 중복해서 한 번 더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 옵션 메뉴, 필수 옵션 메뉴라고 해서 선택을 해놓으시면 그거 3가지, 4가지 정도만 클릭해서 마무리 되기도 해요. 이렇게 소비자들이 매장에 입장을 하고 메뉴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옵션 메뉴까지 선택을 하고 선택 바로 주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좀 더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이 정보란에 들어가시면 가게에 대한 소개들이 나와 있어요. 오프라인 매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 내 매장의 내부 모습이라든지 주방을 청소하는 모습이라든지, 치킨 브랜드를 하고 있는 분들은 치킨에 깨끗한 기름에 튀기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 사진 속에 정보란에 추가를 할 수 있고요. 거기에 우리 가게에 대한 소개, 그리고 찾아오는 길,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좀 더 자세히 쓸 필요가 있어요. 찾아오는 길 필요 없는데요? 아니죠. 포장 배달 하시는 분들은, 포장으로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시는 길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두셔야지만 소비자들이 찾아오기 용이합니다. 그리고 특히 상가 쪽에 있는 분들은 그 내 매장 옆에 어떠한 큰 건물이 있는지를 설명을 통해서 내 매장에 소비자들이 찾아오는 걸 좀 더 용이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뷰도 확인을 하는데요. 이 리뷰란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도 내가 이 매장에서 메뉴를 먹을 때, 입장을 할 때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검색을 해보죠. 그리고 거기에 다른 소비자들이 먹었던 것들
것들을 확인을 해서 나도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뷰란에 들어가면 마지막으로 공지사항들, 이 사진 3가지 배너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저 배너를 만드는 것도 프랜차이즈 본사나 매장에서 그렇게 금액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요즘에 뭐 내가 포토샵을 할 수 없어도 한 2, 3만 원 정도면 저 배너를 만들 수 있거든요. 소비자는 글자를 읽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배너를 통해서 핵심되는 문구들만 그래도 한 번 더 전달을 해달라. 그리고 이 리뷰란을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은 게 공지사항도 있지만 리뷰에 대한 답변을 보고 또는 소비자들이 남겨놓았던 추천 메뉴들을 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리뷰까지도 내 광고창 중에 하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정리를 한번 드리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간판을 선택하는 것처럼 내 매장의 로고나 매장명을 자극적이게 또는 눈에 띄게 만들 필요가 있고 대중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매장에 들어왔을 때 이쁜 메뉴의 사진과 모두가 알고 있는 메뉴명을 사용을 해라. 그리고 그 메뉴명에 대한 설명들, 메뉴 구성 쪽에 메뉴 구성을 쓰기보다는 메뉴 설명을 써서 어떤 메뉴인지 좀 더 먹음직스럽게 먹고 싶어지게 만드는 문구를 써달라. 그리고 최초의 메뉴를 그렇게 고르고 나면 그 메뉴와 관련된 연관된 메뉴들을 옵션으로 넣어서 객단가를 증가시켜줘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다면 제가 이 강의를 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무조건 매출이 오른다. 100% 안 오르면 저 찾아오셔도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